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실 뭐 TV를 잘 볼 수가 없는 삶을 사는데 밤늦게 우연히 봤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서 매주마다 챙겨보는 드라마, 바로 스카이캐슬이라고 합니다. 아트 같은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드라마가 사랑받는 이유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주인공인 염정아의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씨알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사실 이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대본이 워낙 훌륭하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배우들의 연기도 구멍 하나가 없어요.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명랑하게 살고 있는 주인공 염정아의 둘째 딸 예빈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빈이는요,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오늘 할 얘기가 이 드라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씨알머리 확 찢어버릴라. 이 드라마에 보면 시련을 겪는 캐릭터가 나와요. 오늘 두 글자에서 다뤄볼 얘기가 바로 이런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이야기, 바로 시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다가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일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간호사로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내공이 생겨서 그나마 수월한데, 요즘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신입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신규 간호사의 이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학교에 다닐 때 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에 합격한 뒤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입사에 성공하고 또 대기 기간을 거쳐서 실제로 병원에 첫 발을 내딛는 기간과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환자나 내부 고객이라고 하는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겪는 삶의 시련이 예상하고 있던 그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 그게 바로 그 이유였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차를 먹었던 그 20년차 선배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첫발은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다 보면 결국 똑같은 삶의 고난을 겪더라도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신규 이직 간호사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게 참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두 글자,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은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을 어떤 괴롭히는 장치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려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변태적 장치, 그게 시련이 아니거든요. 시련이란 한자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경험하다 시련을 겪어서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췄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적합치 않았거나 그 일을 충분히 해낼 만한 능력을 아직 갖지 못했다. 그래서 시험에 낙방했다 라고 보는 편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한번 낙방했다고 해서 바로 등을 돌린다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겠죠. 한번 낙오한 사람이 다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두 번째 시험에 응할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어떤 단맛일 것입니다. 시련은 단지 엄격한 테스트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련의 두 번째 뜻, 단련하다. 흔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시련을 겪고 나서 좌절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바로 단련의 그 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렵기만 한 도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겠죠. 하지만 시련은 한 번 떨어진 사람이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이 이젠 조금씩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언젠가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되어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시험하고 단련해주는 시련이 가진 긍정적 의미입니다. 김주환 교수의 책 회복 탄력성에 보면 데니얼 캐니먼의 대장 내시경 실험이 소개가 됩니다. 꽤 오래된 책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 그룹은 10분 이내에 빨리 끝내고 한 그룹은 20분 이상 오래 고통을 방치했어요. 실험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한번 대장 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률이 어느 그룹이 과연 높았겠는가? 상식적으로는 고통의 총량이 적은 팀이 높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고통을 오히려 오래 겪은, 그래서 총량이 큰 팀이 다시 할 의향이 더 높다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10분 이내에 빨리 끝낸 팀은
고통의 총량은 적었지만 굉장히 아플 때 실험을 끝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굉장히 아프구나 라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고통의 총량은 컸지만 고통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의 실험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처음엔 굉장히 아프고 힘들지만 하다 보면 할 만한 거구나 라는 기억으로 산다는 거죠. 이 데니얼 kahneman의 대장 내시경 실험과 시련이라는 글자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겪는 시련이 처음에는 굉장히 버겁고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시험과 단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할 수 있는 것, 해볼 만한 것, 그래서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처음 그 시련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보다 다시 한번 도전해서 고통을 오래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큰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결국 말미에 가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게 바로 그 주인공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드라마가 다 비슷합니다. 당신의 삶,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맞닥뜨리는 큰 위험이나 시련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두 글자, 시련이었습니다.